노화를 늦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능하기는 할까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노화를 늦추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노화를 늦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하루 생활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노화를 늦추는 식단, 운동 스케줄, 쉬운 명상법,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 예시를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편히 들으시다가 필요하다 싶은 부분은 잠깐 정지해서 메모해 두셔도 좋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하루는 전날 밤 10시 반 조용히 방의 등을 끄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침실에 불빛이 꺼지면 뇌 속 솔방울 샘이 멜라토닌을 내뿜어서 이제 청소 시작하고 신호를 주게 되죠. 휴대폰 화면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으실 땐 푸른빛을 거의 없애주는 야간 모드를 켜고 화면 밝기를 최소로 낮춰주세요. 휴대폰 대신에 FM 라디오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약 20분 정도 틀어놓으면 알파파가 활발해져서 잠이 한결 빨리 찾아옵니다. 침대에 누워서 4초 코로 들숨, 2초간의 멈춤, 6초 입으로 날숨을 5번 정도 반복하면 맥박이 5에서 8박 정도 낮아지고 혈압도 5mmH 정도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두면 10시 50분쯤 꿈길로 슬며시 들어가서 멜라토닌의 황금 시간대인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깊은 숙면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새벽 6시가 되면 스마트폰 알람 대신 약 10년 된 손목시계에서 들려오는 아날로그 초침 소리에 맞춰서 일어나면 눈이 달갑게 떠지게 되겠죠. 기상 직후에는 커튼을 활짝 열어주세요. 창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빛이 세로토닌 스위치를 켜줘서 기분이 맑아지고 밤에 쏟아냈던 멜라토닌은 스무스하게 줄어듭니다. 세면대에서 미지근한 물로 손목, 목덜미, 귓불을 적시면 교감신경이 부드럽게 활성화되면서 몸이 풀리면서도 과도한 긴장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어서 빈속에 브릿지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매트나 얇은 담요 위에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숨을 들이킬 때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려 5초 동안 속으로 숫자를 세고 내쉬면서 다시 내려옵니다. 10회 정도만 반복해도 허리, 엉덩이, 골반 쪽 근육이 단단히 깨어나서 아침 요통이 줄어들게 되겠죠. 여기에 까치발 30초 버티기를 2세트 정도 더하면 종아리 근육 펌프가 심장을 도와주면서 밤새 고여있던 다리 부종까지 싹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따뜻한 보리차 한 컵으로 위를 깨우는데요.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해서 장 점막에 보호막을 씌워주어 아침 공복에 쓰린 속을 달래줄 수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한번 준비해 볼까요? 저속 노화 밥상 아침 버전은 아주 간단합니다. 압력밥솥에 전날 저녁에 불려두었던 콩, 귀리, 현미, 백미를 4대 2대 2대 2 정도의 비율로 넣어서 밥을 지어주시고 밥 한 주걱에 달걀 후라이 하나, 올리브유 한 티스푼으로 살짝 볶은 시금치 한 주먹, 김 한 장이면 끝이 납니다. 밥 숟가락의 반은 잡곡밥, 반은 시금치, 달걀을 올려서 한 입에 먹으면 복합 탄수화물,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좋은 지방이 한꺼번에 몸에 들어오면서 오전 내내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은 뇌 신경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의 재료가 돼서 기억력 유지에 큰 보탬이 됩니다. 김밥김은 미네랄과 요오드가 풍부해서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꼭 필요하니 꼭 한 장 이상 곁들이시는 것이 좋고요. 식사 후에 바로 양치질을 하면서 한쪽 다리를 30초씩 들어 올려서 균형 감각을 단련해보세요. 다리 들기 중엔 검은 콩, 귀리, 현미야 고맙다 하고 소리내서 한번 말해보십시오. 의식적인 감사의 습관이 도파민을 적당히 분비시켜서 두뇌의 보상 회로를 건강하게 조율해줍니다. 아침 8시부터 10시 사이는 몸과 머리가 가장 또렷한 시간인데요. 20분 정도만 투자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면 하루 종일 뇌가 활발해집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사진 앱에서 지난달 사진 중 웃는 얼굴만 골라 앨범 만들기 같은 쉬운 디지털 과제를 손주에게 배워보십시오. 낯선 동작과 시각 자극이 전두엽 회로를 자극해서 인지 예비능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익숙함은 뇌를 최소한의 전력으로 살살 돌리게 되지만 새로운 스위치를 켜주면 전두엽, 측두엽, 해마가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연결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덕분에 치매의 발병 시점이 평균 5에서 6년 정도 늦춰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면 가벼운 간식 시간인데요.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 근육이 꺼지니까 일어나서 두 손을 꼭 모아 천장으로 쭉 뻗으며 기지개를 한번 키시고 씹는 맛을 살려줄 견과류 3알과 따뜻한 레몬물 한 컵을 드셔보세요. 레몬 껍질에 들어있는 헤스페리딘이 모세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서서히 일어날 때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정오 12시 30분 점심은 문어 콤레 법칙을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무는 무나물, 살짝 데친 무청, 너는 너비아니 대신 닭가슴살 스테이크 80g, 콩은 콩자반 혹은 두부조림 4숟가락, 레는 렌틸콩 넣은 잡곡밥 반 공기. 여기에 깍두기나 열무김치를 곁들이면 섬유질과 유산균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오후만 되면 당이 뚝 떨어져서 졸린
없는데 어떡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원인은 단순합니다. 점심에 혈당이 올라갔다가 빨리 떨어지게 되면 콜티솔 SOS가 발동해서 졸음과 단당의 욕구가 밀려오게 됩니다. 방금 소개한 잡곡, 채소, 닭가슴살 조합은 혈당을 약 3시간에 걸쳐서 완만하게 올렸다가 내려주기 때문에 식곤증 대신 얕은 각성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정도가 돼서 눈꺼풀이 천근만근일 때는 15분 정도 파워냅을 권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등을 기대고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도록 허벅지 위에 살포시 올린 다음 눈을 감습니다. 들숨 4번 정도마다 어깨를 살짝 뒤로 젖히고 내쉬면서 풀어주면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균형을 잡아서 머리가 개운해집니다. 단 20분 이상을 넘기게 되면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몽롱해질 수 있어서 알람을 맞춰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4시에는 두 번째 운동 시간이 찾아오는데요. 아침에 근력과 균형을 다졌다면 오후엔 유산소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집 앞에 공원 벤치부터 큰 나무까지 50m 구간을 2분 빠른 걷기, 1분 느린 걷기로 9세트 정도 한번 반복해보세요. 총 27분 정도면 시속 6km 달리기와 맞먹는 칼로리 소모가 이루어지고 관절의 충격은 훨씬 적습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은 실내 자전거 페달을 15분 정도 돌리고 암사이클, 손으로 돌리는 페달을 5분 정도 더해서 상체 순환까지 챙겨보시면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미리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두유 100ml, 저지방 우유 100ml, 들깨가루 한 큰술을 쉐이크로 흔들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식물성 오메가3인 ALA와 우유 단백질이 회복을 도와 근육의 손실을 막아주고 보충해줍니다. 저녁 6시가 되면 하루 중에 콜티솔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이라 마음도 살살 풀리는데요. 저녁 식탁은 3색 접시를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초록색은 데친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미역 줄기 중에 2가지, 빨강과 주황색은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당근채 중에 2가지, 하얀색이나 갈색은 참치캔 기름을 따라내고 양파와 표고를 넣어 만든 참치볶음, 곁들일 밥은 아침 점심보다 한 숟가락 정도 줄이고 대신 된장국을 한 공기 정도 넉넉히 먹습니다. 된장국은 이소플라본과 칼륨이 풍부해서 고혈압, 갱년기 증상에 도움을 주고 포만감도 채워줍니다. 된장에 나트륨이 많다는 걱정이 있지만 씹히는 채소와 함께 먹으면 칼륨이 나트륨 일부를 배설시키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국간은 싱겁게 맞추시는 것이 더 좋고요. 저녁 8시는 하루의 스트레스를 비워주는 디톡스 타임이 됩니다. TV를 보실 거라면 예능 한 편 정도로 시간을 정해두시고 뉴스처럼 자극적인 내용 같은 것들은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는 끊는 편이 좋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거실 바닥에서 고양이 자세, 낙타 자세, 아기 자세로 이어지는 요가 3동작을 차례로 해보세요. 허리를 말아 올린 고양이 자세에서 10초 정도, 허리를 굽혀서 가슴을 앞으로 내미는 낙타 자세에서 10초, 꿇어 앉은 다음 이마를 바닥에 댄 아기 자세에서 20초 정도, 총 40초짜리 세트만 3번 정도 반복을 해도 척추 주변의 근막이 확 풀리면서 밤중에 뒤척거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하루의 마무리는 감사일기와 내일 할 일 3가지를 적으며 끝맺어 보세요. 오늘 아침 잡곡밥 씹는 맛이 좋았음, 오후 산책길에 개나리가 폈음, 손주에게 사진 앨범 만드는 법 배워서 뿌듯했음. 이렇게 3줄만 적어도 뇌는 나는 이미 꽤 괜찮은 하루를 살았다는 기억을 저장하게 됩니다. 이어서 내일은 물 1.5리터 마시기, 브릿지 12회, 스쿼트 12회 추가, 동네 친구에게 전화해서 토요일 도서관 강좌 같이 가자고 제안하기, 이렇게 3가지 정도의 목표를 적으면 잠자는 동안 해마가 이를 반복해서 상기하면서 아침에 눈 뜨면 어제 써둔 계획이 저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종이에 적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 목표 달성률이 4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나는 만성질환 약도 먹어야 하는데 식단이나 운동을 바꾸다가 약을 건너뛰면 안 되나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요. 답은 약은 약대로, 생활습관은 생활습관대로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들은 병원 지시에 따라서 꾸준히 복용하시는 게 장기적인 합병증과 치매 위험을 확실히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다만 혈압이나 혈당, 지질 수치가 꾸준히 좋아지면 용량을 조정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마다 담당하는 의사분에게 식단이나 운동 실천 일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잡곡, 채소 중심의 식단과 주 300분 정도의 신체 활동을 4개월 정도 유지한 70대 환자분이 고혈압약 3제 요법을 2제로 줄인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영양제는 굳이 뭘 챙길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료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필요할 수 있는 목록을 정도별로 나눠볼 텐데요. 1단계는 대부분 해당하는 것으로 비타민 D 한 1000단위 정도이고요. 2단계는 잡곡이나 콩, 견과류를 잘 못 드시는 분들에게 활성형 비타민 B군 하루 한 알, 마그네슘 250ml 정도를 추천해드리고요. 3단계는 눈이나 뇌, 혈관 건강을 한꺼번에 챙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순도 80% 이상 되는 EPA와 DH 합이 1000mg 정도가 되는 오메가3 하루 하나를 드셔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만 보고
덕덕대고 화려하다고 사시기보다는 운동이나 식단, 수면, 그리고 명상, 기본 내 기둥이 먼저 자리를 잡았는지부터 돌아보시고 지출을 하시면 절반 이하로 줄여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치매 걸리면 가족에게 패키칠까 무섭다는 고민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 기억하면 좋은 3-3-5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3은 하루 3번 식사 중 최소 2끼를 저속 노화 밥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3은 주 3회 사회적 모임에 참여하는 겁니다. 경로당, 그림 동호회, 동네 교회, 성가대 온라인으로 하는 실버 코딩 교실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5는 주 5회 30분 이상 땀 흘리는 신체 활동이고요. 마지막 5는 하루 5가지의 새로운 정보를 뇌에 넣는 것입니다. 오늘 본 꽃 이름 한 가지, 새 단어 한 가지, 새로운 레시피 한 가지, 다른 지역의 날씨 한 가지, 손녀 학교 행사 일정 한 가지 알게 되면 뇌세포 사이에 새로운 시냅스가 5개가 생기게 됩니다. 이 3-3-5 법칙을 1년간만 지켜봐도 기억력 검사 점수가 평균 2-3점 정도 오르거나 최소한 유지된다는 결과가 서울과학기술대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공동연구에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하루 일과를 다 따라야만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0개 중에 5개만 실천해도 몸은 알아채고 주인님이 바뀌셨네 하고 달라지겠죠. 중요한 건 작지만 구체적인 행동이고요. 오늘 밤, 내일 아침 당장에 넣어보는 용기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어깨도 결리고 허리가 뻐근한 날이 항상 있지만 5분 정도 스트레칭 한 번으로 내 몸에 투자했다는 뿌듯함을 느끼면서 노화를 하루라도 조금씩 늦추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 한 달, 한 해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돌멩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은 아이디어가 지금 생각이 나셨다면 지금 바로 핸드폰 메모장에 적고 가족들과 함께 공유해 보세요. 그러면 스스로 약속을 지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아침 공복에 무엇을 먹느냐가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살이 잘 붙지 않아 걱정이신 분, 반대로 올챙이 배가 내려오지 않아 답답하신 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점점 올라가서 고민이신 분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 끝까지 편하게 들어주세요. 우리가 자는 동안 위장은 휴식을 취하고 간과 근육은 밤새 혈당을 서서히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속 에너지 탱크는 텅 빈 상태가 되는데 이때 무엇을 넣어주느냐에 따라 혈당 곡선과 배고픔의 곡선, 심지어 하루 종일 이어지는 기분 곡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산과 소화효소가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잠깐 올라간 혈당도 혈관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빨리, 많이, 달게 들어오는 음식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공복에 꼭 챙기면 든든하고 안전한 음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삶은 달걀입니다. 달걀 흰자에는 근육을 지키는 고급 단백질이 있고 노른자에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돕는 콜린, 루테인, 비타민 D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당질은 거의 없어서 혈당을 올리지 않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서 점심때 과식할 걱정도 줄어듭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 걱정이신 분은 하루 한 알, 약으로 관리 중인 분은 2알, 수치가 정상인 분은 3알까지 드셔도 무방합니다. 껍질을 까두었다가 외출 전에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간식의 유혹도 이겨내기가 쉽겠죠. 둘째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인데요. 일반 요구르트에서 수분을 빼 농축했기 때문에 같은 양이라도 단백질은 약 2배, 당분은 절반 이하가 됩니다. 한 컵만 먹어도 아미노산이 10g 이상 들어와서 근육 손실을 막아주고 뱃속의 호르몬인 인크레틴 분비를 자극해서 식욕을 자연스럽게 내려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심심하게 느껴지지만 얼린 블루베리나 잘 익은 바나나 반쪽을 살짝 곁들여 보시면 아주 달콤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꿀을 넣고 싶으시다면 티스푼의 반 정도 양만, 또 향이 심심하다 싶으면 올리브유 한 방울을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고소한 맛이 살아나면서 혈당 상승도 더욱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콩인데요. 전날 밤에 물에 불린 병아리콩, 검정콩, 완두콩을 아침에 약 10분만 삶아두면 뜨끈한 2주먹 분량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칼슘, 마그네슘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뼈와 혈관, 장 건강을 한꺼번에 챙길 수가 있습니다. 씹는 것이 조금 번거로우시다면 설탕과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순두부 한 컵이나 무가당 두유 한 잔으로 바꿔도 효과는 비슷합니다. 콩 단백질은 동물성 지방과 다르게 혈관을 막지 않고 콩 껍질에 수용성 식이섬유가 장내에 유익균을 늘려서 체내의 염증을 낮춰주기 때문에 움직임이 부족해도 속은 편안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사과, 당근, 양배추를 갈아서 만든 CCA 착즙 주스인데요. 사과의 펙틴은 독소를 흡착해서 변으로 내보내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눈과 피부를 살려주고 양배추의 설포라파는 위 점막을 보호해줘서 전날에 먹었던 튀김이나 술의 자극을 부드럽게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믹서보다
다 착즙기가 좋다고들 하지만 껍질째 잘게 썰어서 약 10분 이상 꼭꼭 씹어서 먹으면 식이섬유까지 통째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계가 없어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틀니를 하셨거나 혹은 잇몸이 약하신 분들은 저속으로 착즙을 하시거나 믹서를 활용해 보시면 조금 더 편하실 수는 있고요. 이제 공복에 절대 피해야 할 음식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금지 목록은 시리얼과 우유, 빵, 떡, 면, 과자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밀가루나 흰쌀을 곱게 갈아서 설탕, 소금, 기름으로 버무린 다음에 바삭하게 만들고 우유와 함께 들이키게 되면 10분 만에 혈당이 약 180에서 200까지 치솟게 됩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폭포처럼 분비가 되면서 두세 시간 뒤에는 90 아래로 곤두박질 치게 되고 손발이 떨리면서 속이 허해져서 또다시 단 것을 찾게 되는 혈당 롤러코스터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침을 한번 잘못 먹은 탓에 온종일 과자나 커피, 주스가 이어지게 되고 저녁이면 기운이 빠져서 움직이기 싫어지는 악순환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단맛의 음료인데요. 비타민 음료 한 병에는 각설탕 한 8알 정도, 그리고 시중에 커피 우유 한 팩에는 12알 정도의 설탕의 양이 녹아 있습니다. 제로라는 이름이 붙어도 아스팔탐이나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가 장내의 균형을 깨트릴 수가 있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키운다는 연구가 늘고 있으니 갈증에는 물이나 보리차, 레몬 슬라이스 물로 대신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공복의 커피인데요. 카페인은 위산을 과다하게 분비시켜서 속쓰림과 또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킬 수가 있고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과 맥박을 올리게 됩니다. 커피가 없으면 화장실을 못 간다 하시는 분들은 디카페인 커피를 식후에 한 잔으로 바꾸어도 장운동 효과는 비슷하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튀긴 음식, 라면 국물, 그리고 짭짤한 통조림인데요. 약 200도씨 이상의 고열에 노출이 되면 식품 속의 단백질이 당과 엉기면서 AGES라는 당 독소가 되는데 이 물질이 혈관과 뇌세포에 달라붙어서 치매, 동맥경화를 촉진한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라면 국물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의 2배가 들어있으니 나는 면만 건져 먹겠다 하셔도 맛 국물을 두어 숟갈 드시다 보면 어느새 나트륨 폭탄을 자연스럽게 들이킨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침은 어떻게 차리는 것이 좋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전날 밤에 현미, 귀리, 검정콩을 2대 1대 1 정도의 비율로 반컵씩 씻어서 전기밥솥에 예약을 걸어두고요. 아침이 되면 눅진한 잡곡밥이 완성이 되어 있겠죠. 밥 반 공기 정도에 삶은 달걀 2알, 데친 시금치 한 줌, 깍둑 썬 사과와 당근을 올린 뒤 그릭 요거트 한 숟가락을 곁들이면 한 그릇에 아주 좋은 아침이 완성이 됩니다. 장이 약한 분들은 밥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릭 요거트와 콩의 양을 늘리시면 되고요. 살이 빠져서 걱정인 분들은 아보카도 반 개나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추가해서 열량을 보충하시면 좋습니다. 조리 시간조차 아깝다 하시는 분은 달걀에 그릭 요거트, 바나나 요 3종 세트만 챙기셔도 충분합니다. 달걀은 전날 밤에 미리 삶아두고 요거트와 바나나는 컵에 담은 다음에 포크로 열심히 으깨서 섞어주시면 3분에서 5분이면 금방 완성이 됩니다. 견과류 한 줌을 뿌려주시면 씹는 즐거움까지 갖춘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되겠죠. 심지어 밖에서 먹을 때도 편의점에 가셔서 삶은 달걀, 무가당 그릭 요거트, 바나나 요 3가지만 골라주시면 되니까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드실 때는 꼭 약 15분 이상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대화도 나눠가면서 열심히 씹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만감의 신호가 뇌에 도달하려면 최소한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인데요. 젓가락 식사도 좋은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밥과 반찬을 젓가락으로 집어서 먹으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늦어지고 꼭꼭 씹는 동안 침 속의 아밀라제가 탄수화물을 미리 분해해서 위장의 부담도 줄여주게 됩니다. 아침을 이렇게 바꾸면 나타나는 변화는 의외로 빠른데요. 첫째 주에는 공복 혈당이 10에서 20 정도 내려갑니다. 둘째 주가 되면 점심 직전에 당 떨어지는 느낌이 사라지게 되고요. 셋째 주 정도가 되면 저녁 늦게 뭔가가 당기는 야식 증후군이 줄어들게 됩니다. 넷째 주가 되면 허리띠가 한 칸 정도 여유로워지게 되고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깨는 횟수도 줄어서 잠이 깊어졌다는 걸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단 음료를 3리터씩 마시던 50대 여성분이 이런 방식으로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를 15에서 6.2까지 낮춘 사례도 있으니 나이가 많아서 난 이제 늦었어 라는 걱정은 접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나는 아침 쓰린 속 때문에 죽, 누룽지, 미숫가루 같은 부드러운 것밖에 못 먹어 하신다면 먼저 저녁 식사 시간을 4시간 정도 한번 앞당겨 보세요. 위에 남아있던 음식물이 완전히 비워지게 되면 위산이 과다 분비될 일이 적어서 아침에 속쓰림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 달걀, 콩, 요거트를 삼키기가 아니라 씹기 방식으로 드셔보시면 의외로 속이 편안하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맛이 좀 심심해서 이게 무슨 재미냐 싶으시면 달걀에 카레가루 한 꼬집, 요거트에는 계피가루 한 꼬집을 넣어서 향을 한번 살려보세요. 카레, 커큐민, 계피의 시나믹산은 둘 다 혈당의 상승 속도를 늦추고 염증을 낮춰주는 양념 속의 약과 같은 것이니 마음 놓고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아침 식단을 꾸준히
꾸준히 지키는 비결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냉장고 문에 계란, 콩, 요거트, 채소, 과일 작은 것 이런 순서를 적은 메모를 붙여서 놔둬보시고요. 문을 열 때마다 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때문에 손이 움직이게 됩니다. 둘째는 아침 달력을 만들어서 매일 먹은 메뉴를 적고 정제 탄수화물 0일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열흘, 20날 동그라미가 이어지다 보면 괜히 뿌듯해져서 중간에 포기할 마음이 사라지게 되겠죠. 셋째는 한 달에 하루 정도는 자유 아침으로 정해서 친구분과 다른 식당이나 빵집을 가더라도 나는 계란, 요거트 먼저 먹고 시작한다는 원칙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규칙은 90%가 지켜지면 성공이 되기 때문이죠. 혹시 당뇨 대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당뇨병 환자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식습관, 운동 부족, 생활습관 변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생활습관으로 인해 생기는 병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성질환, 성인병이 있죠. 대표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는데요.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약물 치료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고혈당과 같은 당뇨의 경우는 약물로도 일정 수치는 조절을 할 수가 있지만 약물 단독으로 치료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약물요법과 스스로의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최근 대한당뇨병학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30세 이상 성인 인구 605만 명이 당뇨 진단을 받았고 이는 2010년에 비해서 무려 2배가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30세 이상 성인 인구 6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이고 65세 이상은 10명 중 3명이 당뇨병 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당뇨병 학회에서는 40년 뒤인 2050년에 당뇨병 환자가 591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지만 10년 만에 2배 가까이 폭증을 했고 이 수치만 보더라도 당뇨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전에는 40대 이상의 성인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알고 있던 당뇨가 식습관의 변화로 20대와 30대의 젊은 당뇨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2022년 20대의 당뇨 치료 환자 수가 4만 명으로 조사되었었는데 이는 2018년도와 비교했을 때 47.7%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당뇨 예비군입니다. 당뇨 전 단계 또는 전 당뇨라고 부르며 당뇨병의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을 뿐 정상적인 혈당 수치보다는 높은 상태를 뜻하는데요. 2020년 기준 전 당뇨 인구수가 약 1,5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당뇨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수는 2천만 명 이상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국민의 40% 이상이 당뇨이거나 당뇨의 예비군이라는 것이죠. 그럼 간단히 당뇨 수치에 대해서 알아보면 건강한 신체의 경우에는 공복 혈당이 100 아래를 유지하고 식후 1시간 후 혈당은 170 이하, 식후 2시간 후 혈당은 140 이하를 유지하지만 전당뇨 단계에서는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 되고 식후 2시간 혈당 또한 140에서 200 정도의 사이가 됩니다. 200이 넘어가는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 병원에서는 더 자세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당화혈색소 측정 같은 당뇨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뇨 전 단계, 즉 당뇨 예비군 상태는 당뇨병의 진단만 받지 않았을 뿐 당뇨의 시작 단계라고 보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셔야 하는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손쉽게 혈당 관리와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 2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당뇨병의 관리법으로 식사량만 줄이면 혈당이 확 낮아진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고요. 비만으로 온 당뇨가 아니라 마른 당뇨의 경우에는 반대로 체중을 찌워야 하기 때문에 식사량을 제한하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고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혈당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또 한 가지 정보는 체중 감량을 하면 혈당이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야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음식 하나만 조절한다고 해결되는 병은 아닙니다. 여기서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혈당을 낮추지 못하고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계속 상승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모르고 지내다가 상황이 악화되면 혈당의 스파이크로 인한 당뇨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생활습관 3가지와 당뇨에서 가장 중요한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마지막으로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기적의 식재료 2가지를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최악의 생활습관 첫 번째는 인슐린에게 휴식을 주지 않는 식사 패턴입니다. 우리 몸은 혈당 조절을 위해서 12시간 이상의 공복이 필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생활 패턴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깨어 있어서 음식을 늦게까지 먹는 경우가 많죠. 아침을 또 먹게 되면 공복 시간이 12시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식을 취해야 하는 대사와 관련된 장기들이 쉬지 못하게 되고 계속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지치게 되고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식사를 하지 않는 쉬는 시간에는 인슐린 분비도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중간에 간식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식사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쉬지 않고 먹는 식습관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시간 공복만 지키면 당뇨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수면,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생활습관의 관리가 필요한데요.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습관 두 번째가 바로 스트레스의 방치와 불규칙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는 약만 잘 챙겨 먹고 음식과 운동으로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신경 쓰지 않는데요.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은 혈당 조절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호르몬 분비와 신진대사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인슐린이 효율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콜티솔이라는 성분이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서 혈당 수치를 올리기도 합니다. 콜티솔이라는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의 한 종류입니다. 그럼 스트레스는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독일의 한 연구소에서는 29세부터 66세 근로자 5,300명을 대상으로 12년간 조사를 했었는데 연구 진행 중에 300명이 당뇨 진단을 받았었고요.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당뇨에 걸릴 확률이 45%나 높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습관은 정제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정제탄수화물이란 식물의 원재료에서 미네랄, 섬유질 등의 영양소를 대부분 제거하고 당분만 남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탄수화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일반 식빵과 통밀빵을 섭취한 후 혈당 변화를 예로 들어보면 흰빵을 섭취한 후 1시간 후에는 혈당이 200 정도로 나오고 통밀빵은 140 정도로 흰빵이랑 비교했을 때 통밀빵이 훨씬 혈당이 안정적인 편으로 나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탄수화물 조절을 가장 힘들어 하시는데 무조건 참다 보면 언젠가는 식욕이 폭발해서 과다 섭취를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단번에 제한하지는 마시고요. 통곡물, 콩, 고구마, 귀리, 비정제된 탄수화물로 대체해서 극복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쯤에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라는 의문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당뇨 예방,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꾸로 식사법인데요. 탄수화물보다 단백질, 식이섬유 등을 먼저 섭취를 해서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채소를 고기보다 먼저 복용을 하고 생선을 밥이나 빵보다 먼저 먹는 순서로 식사하는 것을 권장을 했고요.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의 섭취를 권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에서 추천하는 접시 식사법이 있는데요. 넓은 접시에 4분의 1은 통곡물 그리고 나머지 빈 부분은 단백질과 과일, 채소로 채워서 식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식후에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식사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거나 차를 타고 이동하고 회사에 도착하면 바로 자리에 앉아서 일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 패턴은 먹은 것에 비해서 움직이는 시간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올라간 혈당이 내려갈 틈이 없습니다. 중간에 간식을 먹지 않았고 공복을 유지했더라도 신체 활동량에 비해서 탄수화물의 섭취가 크고 혈당이 떨어지기 전에 다음 식사를 시작하게 되면 인슐린은 휴식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양, 먹는 종류와 상관없이 식후에 계단을 오른다든지 잠깐 산책이라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최악의 습관에서 언급되었던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탄수화물 섭취 후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모든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쌀을 무조건 끊어야 한다는 생각에 쌀 대신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쌀 소비량이 줄고 있는 것에 비해서 당뇨 환자 수는 늘고 있다고 하니 단순히 탄수화물 섭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이 문제가 아니라 흰 설탕, 흰 밀가루 등 정제 탄수화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을 철저하게 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중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비타민, 무기질, 영양소가 풍부하며 또 섬유질이 많아서 우리 몸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면 좋습니다. 복합 탄수화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분하기 어려우시면 정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
상태, 예를 들면 잡곡, 통밀, 고구마, 과일, 채소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잠깐, 음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당뇨라 하지만 도움이 되는 기적의 식재료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먼저 기적의 식재료 2가지를 알려드린 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최악의 음식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릴게요. 기적의 식재료 첫 번째는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은 기름이나 각종 소스가 들어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이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요리인데요. 탄수화물을 먹을 때 단백질을 함께 곁들이게 되면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 주어서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를 예방하는 기적의 음식 2번째는 당근인데요. 다른 채소에 비해서 당의 함량이 약간 높은 편이지만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기름에 열을 가해서 볶아서 드시거나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간편하게 주스로도 한번 드셔보세요. 대부분의 과일은 주스로 만들게 되면 당의 흡수가 올라가서 권하진 않는데요. 당근의 경우에는 주스로 만들어 먹더라도 당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최악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말린 과일입니다. 생과일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과일을 말리게 되면 당 지수가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생과일을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혈당을 올리는 최악의 음식 2번째는 음료인데요. 쉽게 마실 수 있는 다양한 음료에는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타민 음료 한 병에는 각설탕이 7, 8개나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무리 식단 관리를 했더라도 이 음료 한 잔에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로 음료는 괜찮지 않을까요? 설탕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제로 슈가라고 이름이 붙었지만 드셔보면 분명 단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가 첨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제로 음료는 당뇨와 상관없냐는 질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혈당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발표를 했었지만 2021년 영향을 준다고 답변을 번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뇨병 학회에서도 열량 없는 인공 감미료는 혈당 개선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달달한 믹스커피인데요. 설탕이 안 좋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제된 탄수화물이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인데 믹스커피에는 설탕이 1.5스푼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주 적은 양일 수도 있지만 하루에 이 믹스커피 여러 잔을 마시거나 꾸준히 마셨을 때는 혈당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을 섭취를 위함이라면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아메리카노를 추천해 드립니다. 밤마다 뒤척이다가 새벽이 훌쩍 밝아버리는 경험 한두 번씩은 있으셨죠? 젊었을 때야 하룻밤 잠 못 자면 되지 하고 넘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잠을 못 잔 다음 날은 머리도 멍하고 다리도 풀리고 혈압도 껑충 뛰어오르곤 합니다. 오늘은 그 불청객, 불면증이 왜 생기는지, 왜 중장년 이후에는 수면 관리가 건강의 핵심 열쇠가 되는지, 잠이 모자라면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위험 신호가 켜지게 되고 또 수면제를 오래 복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와 이 약 없이도 숙면을 부르는 자연 음식 생활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의 뿌리는 생각보다 다양한데요. 첫째로는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도록 조율하는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졌을 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콜티솔이 분비가 돼서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들고 이때 멜라토닌 전환을 맡은 세로토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밤이 돼도 몸에 열이 가시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하면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의 생성을 더더욱 차단해서 졸음 스위치가 눌리지가 않게 되죠. 둘째는 영양 결핍인데요. 뇌 신경세포는 뇌 시냅스에서 신호를 주고받을 때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써서 흥분과 억제를 조절하게 됩니다. 채소 견과류보다 가공식품, 단맛 음료를 많이 드시게 되면 미네랄이 부족해져서 신경의 과속이 계속되고 결국 잠이 달아나게 됩니다. 특히 칼슘이 모자라면 뇌세포는 작은 자극에도 예민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깨고 난 뒤엔 다시 깊은 잠에 못 들어서 피곤이 누적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탈수와 염분의 불균형인데요. 카페인 음료, 짠 가공류, 당류, 알코올은 체내의 수분과 전해질을 끌어내서 땀과 소변으로 흘려보내는데 혈액과 뇌척 수액이 농축이 되면 뇌가 위급 신호를 받아들여 밤에도 쉬지 못하고 경계태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넷째는 갱년기, 노화로 인한 호르몬 변화인데요. 40대 중반 이후 남녀는 모두 몸속에서 멜라토닌 분비량이
증상이 서서히 줄어들고 여성은 폐경기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급격히 떨어져서 몸의 열감이나 심박의 상승, 발한이 밤잠을 깨우게 되는데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기에는 수면이 하는 역할이 너무 큽니다. 숙면은 밤사이의 세포를 세척하고 수선하는 대청소의 시간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서 근육과 뼈를 다시 짜깁게 하고 뇌에서는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을 씻어내서 치매 위험을 낮춥니다. 면역세포인 T세포와 사이토카인이 분주하게 순차를 돌면서 바이러스 또 암세포를 잡아내고 교감신경이 쉬는 동안에 심장과 혈압이 안정이 돼서 혈관벽에 미세한 손상들을 복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엔 멜라토닌의 분비가 20대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깊은 수면 시간이 점차 짧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누적 수면 부족이 이어지면 회복이 더딜 뿐 아니라 각종 병의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죠. 미국, 유럽 여러 연구에서 65세 이상이 하루 5시간 미만의 잠을 계속 자게 되면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이 2배 가까이 늘어나고 또 10년 내 사망률도 약 1.5배가량 높아졌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또 잠이 얕아서 꿈만 꾸다가 깨는 패턴이 오래되면 약 10년 안에 치매로 이어질 확률이 50% 이상이라는 경고도 나와 있고요. 수면제는 어디까지나 짧은 도구입니다. 졸피뎀이나 벤조디아제핀계의 약물은 뇌의 가바 수용체를 억지로 눌러서 전원을 끄듯이 잠을 재우게 되는데 장기 복용 시에는 몇 가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성이 생겨서 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깨어있는 낮 시간에 멍한 증상이 오거나 운동 기능의 실조, 기억력 저하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수면 구조가 왜곡이 돼서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는 듯하면서 뭔가 쉬지 못한 상태가 지속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셋째는 뇌가 스스로 멜라토닌과 가바 신호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약을 끊게 되면 금단 증상으로 불안감이나 공황 또는 환각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약 5년 이상 벤조디아제핀을 복용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치매 진단율이 40%까지 높았다는 보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을 멀리하려면 먼저 수면 위생을 정비를 해야 합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TV 불빛은 끄고 방안을 캄캄하게 만들어서 멜라토닌 생성을 2-3배 이상 늘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약 20도씨 정도로 살짝 서늘하게 맞추고 따뜻한 이불로 체온을 간직해야 깊은 잠의 신호가 뇌간에 전달이 됩니다. 침대는 자는 곳으로만 쓰는 것이 원칙이고요. 누워서 약 20분 정도가 지났는데도 잠이 안 온다면 바로 일어나서 거실로 나와 조명이 좀 어둑한 곳에서 책을 천천히 읽거나 5분 정도 느린 복식 호흡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베개를 머리에 대면 먼저 잔다는 목표보다 몸이 졸릴 때까지 기다렸다 재운다라는 마음의 여유가 오히려 수면 리듬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격한 운동이나 샤워도 교감신경을 깨울 수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취침 2-3시간 전에는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본 틀 위에 음식 처방을 더하면 약 없이도 숙면에 한 걸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뇌세포가 원하는 칼슘, 마그네슘, 아연은 흙과 바다에서 온 자연식에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루 3끼 중에 최소 한 끼에 생채소 200g 그리고 생씨앗 30g 규칙을 한번 실천해보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껍질째 씻은 당근 2개를 착즙한 뒤에 참깨, 들깨, 해바라기씨, 달맞이꽃씨, 아마씨를 각각 10g 정도씩 넣고 한 번 더 갈아서 당근 씨앗즙을 만듭니다. 식사 중에 약 200ml씩 마시면 칼슘, 아연, 비타민 A, E가 한꺼번에 몸속에 들어와서 신경세포막을 안정을 시키고 씨앗에 있는 가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합성을 도와주게 됩니다. 처음에 장이 예민하거나 하시면 100ml로 시작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50ml씩 늘려보시면 좋고요. 여기에 녹색잎 채소 한 접시를 곁들이면 비타민 K, 마그네슘, 식물성 비타민 D까지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칼슘이 들어왔다고 끝이 아니고요. 피부가 햇빛을 받아야 비타민 D가 활성형으로 전환이 돼서 칼슘이 뇌, 근육세포 안으로 들어갈 통로를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최소 주 4회 정도 오전 10시 전에 약 20분 정도씩 얼굴과 팔뚝에 직사광을 쬐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외출이 힘든 날엔 유리창을 살짝 열어도 자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내 스트레칭을 하면서 햇볕 재충전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불면이 심할 때 또 도움이 되는 숙면 한 잔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조개 육수는 칼륨, 타우린, 비타민 B가 풍부해서 간 해독과 부교감신경 활성에 아주 좋습니다. 바지락, 홍합, 모시조개를 소금을 조금 넣은 물에다가 약 5분만 데친 뒤에 체에 걸러서 맑은 국물만 보온병에 담아두세요. 저녁 식사 대신 늦게 드시는 커피, 홍차, 탄산음료를 조개 국물로 바꿔보시면 카페인 각성 스파크가 사라지게 되고 체액이 다시 채워져서 체온이 서서히 내려갑니다. 따뜻한 우유 200ml에 무가당 검은
검은 참깨가루 한 큰술과 꿀 반 스푼을 섞은 캐러멜빛의 수면 라떼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우유 속에 트립토판, 참깨 칼슘, 리놀렌산이 뇌 혈류를 부드럽게 해주고 적당한 꿀의 포도당이 트립토판의 운반을 도와서 멜라토닌 생성이 촉진이 됩니다. 단 신장 질환으로 칼륨 제한이 있으신 분은 한 컵 약 150ml 이하로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미 수면제를 오랫동안 복용 중이시라면 무작정 바로 끊기보다는 담당 의사와 테이퍼링, 서서히 감량하는 계획을 짜면서 위의 방법을 병행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커피, 술, 니코틴은 복용량을 줄이는 기간엔 특히 의존성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전 한 잔 블랙커피만 남기고 오후에는 보리차나 우엉차 혹은 무카페인 대추차 등으로 입을 달래주시면 좋겠죠. 취침 2시간 전에 따뜻한 물 500ml, 발목 조격을 약 10분 정도 해보시고 또 5분간 종아리 뒤에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불을 끄고 누워서 척추 하나하나를 바닥에 놓아주는 느낌으로 478 복식 호흡을 반복하시면 좋은데 4초 들숨을 하고 7초간 숨을 멈추고 8초간 날숨을 뱉어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반복하시면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에게 몸의 주도권을 서서히 넘겨주면서 몸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면을 오래 방치했을 때 나타나는 위험 신호를 정리하며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아침 혈압이 약 10mm Hg 이상 올랐다가 점심엔 내려가는 패턴이 반복될 때, 식사 후에도 공복감이 심해서 밤마다 단 것이 당길 때, 지난주에 했던 약속 혹은 통화 내용을 자꾸 잊어버리고 머리가 하얘진다는 느낌이 들 때,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새벽에 벌떡 깨거나 혹은 숨이 차서 일어나거나 할 때, 그리고 낮에 햇볕을 충분히 받는데도 기운이 없고 우울함이 있고 불안감이 밀려오거나 할 때, 이 5가지 증상들은 수면 부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알람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더 강한 수면제가 아니라 내 신경세포에 물, 미네랄, 햇볕과 휴식을 돌려주는 근본 처방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습관을 약 4주간만 꾸준히 한번 실천해보세요.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으며 온몸이 푹 가라앉는 깊은 잠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게 될 겁니다. 숙면은 자녀가 해드릴 수도 없고 약이 대신 해줄 수도 없습니다.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청소하고 재건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 이제부터는 누구보다 내 자신이 먼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